네, 요번에는 실험 연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연구. 자, 여기서 말하는 실험이라는 것은 여기 세 페이지에다가 쓸까요? 실험 연구. 실험 연구라고 한다면 뭐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실험실에서 비커에다가 막 이상한 용액 넣어가지고 막 끓이고 막 이런 거 아니면 이제 쥐 잡아가지고 주사를 놓는다든가 이런 실험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실험이죠. 이제 그거는 자연 계열에서 주로 하는 실험을 말하는 것이고 물론 이제 자연 계열이죠. 자연 계열에서 하는 실험을 말하는 것이고 물론 여기에서도 실험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실험 조건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조건을 다양화해서 조건을 달리 했을 때 나오는 데이터들. 자,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죠. 이때 분석을 또 통계 처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 분석을 실험 연구에 적용한다는 것은 자연 계열에서의 실험실에서 하는 실험 또는 야외 밖에서 하는 실험 다 포함하고 그리고 오늘 제가 특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과학에서 하는 또는 인문과학에서 하는 그런 실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 아무래도 이제 사회나 인문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연구 대상이 사람이죠. 자, 그래서 요럴 때 하는 실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연구 대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람을 이제 모집해서 실험 집단 그리고 실험 집단, 실험군 뭐 이렇게도 표시를 하죠. 실험군 또는 실험 집단 또는 뭐 대조 집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대조군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뭐 통제 통제 집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통제군이라고 표시를 하기도 하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어떤 실험 연구를 사회과학이나 인문과학에서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효과성 검증입니다. 자, 효과성 검증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뭐에 대한 효과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사람들한테 무엇인가를 적용을 했는데 그 무엇인가가 뭐냐면 어떤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 프로그램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슨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어떤 그 이외에 뭐 각종 프로그램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시설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시술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효과,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효과를 말하는 거겠죠. 주로 이 사람이 실험 집단이니까.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여기에 실험 집단에 적용을 시키고 실험 집단이 아닌 대조군이나 뭐 통제 집단에는 이 프로그램을 적용시키지 않는 겁니다. 이제 요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실험 연구에는 지금 몇 개가 필요한데 뭐가 필요하냐면 자, 개념은 요렇다는 거. 자, 몇 개가 필요하냐면 세 개가 필요합니다. 세 개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연구 대상이 필요하고 자, 연구 대상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요 실험군, 대조군 뭐 요런 것들입니다. 요 연구 대상이 필요하고 자, 두 번째 효과성 검사를 할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럼 세 번째가 뭐가 필요하냐면 이게 조금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종속 변수가 필요합니다. 종속 변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슨 뭐 진로 효능감 프로그램을 교육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을 적용을 시켜서 이 진로 효능감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보고 싶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청소년들을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눠서 이 진로 효능감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보고 싶다. 그럼 청소년들의 뭐에 대한 효과냐 이거죠. 뭐에 대한 효과냐. 이 뭐가 바로 종속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진로 효능감 프로그램이니까 아무래도 무슨 뭐 진로 효능감이 좋아지느냐, 아니면은 무슨 뭐 진로 정체감이 좋아지느냐, 이런 거가 되겠죠. 아니면 무슨 뭐 자아 존중감이 높아지느냐, 아니면 무슨 뭐 우울감이 뭐 진로 불안 뭐 이런 우울감이 떨어지느냐, 이런 것들의 변화를 결국 종속 변수의 변화를 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험 연구에서는 반드시 연구 대상이 있어야 되고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종속 변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아울러 이제 여기에 더해서 하나가 더 추가가 된다면 사전, 사후 또는 추후라는 이게 2개가 되기도 하고 3개가 되기도 하죠. 2개가 되기도 하고 3개가 되기도 하는데 요런 시점이 있어야 됩니다. 시점. 그래야지 효과가 났다라는 말은 전보다 후가 나아졌다 이거죠. 근데 이제 왜 이거는 특별히 파란색으로 이렇게 별도로 표시를 했냐면 시점은 빠져도 실험은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실험 집단과 여기 실험 집단과 대조 집단 2개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그냥 사후에만 프로그램을 적용시켰던 사후에만 그냥 비교를 해보면 실험 집단이 대조군보다 자아 존중감이 만약에 높게 나왔다 라고 하면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사후 점수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을 시키고 난 다음에 사후 자아 존중감을 본 거죠. 프로그램 효과 후 자아 존중감을 비교를 해보니 실험군이 높았다. 그러므로 이 교육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자아 존중감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애초에 실험군들이 자아 존중감이 높은 애들이 애초에 분류가 됐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논문에서는 이렇게 사후 비교만 하지 않습니다. 사후 비교만 하는 방식을 우리가 준실험이라고 하죠. 준실험. 실험에 준한다. 뭔가 이제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 두 집단이 서로 자아 존중감이 차이가 없다. 동질하다. 동질성 검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 점수에 대해서. 자아 존중감의 사전 점수에 대해서. 그래서 사후에 보니까 달라졌더라. 이게 더 확실하게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진실험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준실험은 시점이 없어요. 근데 진실험은 시점이 있다는 것이죠. 자, 준실험은 요거 3개만 있는 거죠. 근데 진실험은 요 시점까지 4개가 있는 겁니다.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봅시다. 이제 조금 여기에서 새로운 페이지에서 가장 이상적인 진실험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진실험 설계한 것에 대한 실험을 한 후에 분석하는 로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로직. 자, 뭐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뭐 했으면 뭐 기술 통계 뭐 이런
정규성 검사, 뭐 이상치 검사, 뭐 이런 거는 뭐 기본으로 해야 되겠죠. 어떤 데이터의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에 자 1번 뭐 데이터에 대한 검사는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그냥 뭐 이런 것들은 합니다. 데이터 검사를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하냐면 뭐 응답자에 대한 응답자라기보다는 참여자 참여자라고 봐야 되겠죠. 참여자에 대한 개인적 뭐 배경 같은 것들 봐야 되겠죠. 개인적 배경 같은 것들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건 뭘로 합니까? 빈도 분석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빈도 분석이 자 여기 있죠. 빈도 분석으로 뭐 빈도 분석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이게 뭐 실험군 몇 명, 뭐 대조군 몇 명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경우에는 교차 분석이 조금 더 나을 수가 있겠죠. 교차 분석을 하면 빈도 분석 2번 할 바에야 그냥 교차 분석 1번 하는 게 나으니까 집단별로 볼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응답자 배경 봤으면 이제 세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사전 점수, 종속 변수의 사전 점수에 대한 동질성 검사. 동질성 검사를 해야 되겠죠. 요건 이제 집단에 대한 차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독립표본 t-테스트로 하는 게 맞겠죠. 자, 독립표본 t-테스트로 해서 독립표본 t-테스트로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실험군이 있을 거고 뭐 대조군이 있을 건데 요 둘 간의 차이가 없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동질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뭘 봐야 되냐면 뭐 요런 경우에 만약에 이제 우리가 진실험이 있기 때문에 시점이 들어가 있으면 혼합 변량 분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뭘 보냐면 효과성 검사. 자, 효과성 검사에서 첫 번째 혼합 변량 분석을 하는데 요때 이제 우리가 이 혼합 변량 분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2 곱하기 2 혼합 변량 분석이다. 다시 말해서 요거는 집단. 자, 요거 뒤에 2는 시점이죠. 자, 그래서 요 집단은 실험군, 대조군. 시점은 사전, 사후, 전후 이렇게 되겠죠. 또는 자, 2 곱하기 3으로 해도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집단이 2개고 시점이 사전, 사후, 추후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몇 개월 후, 뭐 이렇게 아직 지속되고 있나 이런 거 보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2 by 2 혼합 변량 분석 또는 2 by 3 혼합 변량 분석 이렇게 이제 효과성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집단과 시점의 이 상호작용이 있으면 이 어떤 내가 만든 프로그램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실히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뭘 보냐면 집단의 이 종속 변수의 변화를 봅니다. 그걸 이제 어떻게 보냐면 이제 실험 집단, 대조 집단 이렇게 각각 대조 집단 각각 나누어 가지고 뭘 보겠다라는 거냐면 대응 표본 t-테스트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응 표본 t-테스트를 대응 표본 t-테스트를 실험군에도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 대조군에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지금 사전 사후 보겠다는 거죠. 실험 집단의 사전 사후 요거는 차이가 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조 집단의
사전사후는 차이가 안 나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째 마지막으로 참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요때 상호작용이 있으면 요거 이제 그래프로 또 나타내 줍니다. 그래프로 나타내 준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후. 자, 요거는 이제 요 3번하고 조금 이제 대비시켜서 하는 건데 사후 점수에 대한 차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뭘 하냐면 자, 독립표본 t테스트를 또 하는 거죠. 해서 여기에서는 실험 집단과 대조 집단의 차이가 나야 되겠죠. 나면 좋겠죠. 자, 그래서 총 6개의 단계를 주로 이 단계를 주로 보냅니다. 자, 이런 로직이 조금 진실험에 대한 설계 그리고 분석 로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험 설계에 대한 로직을 좀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들 실험 연구하는데 정말 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뭐 기법 하나하나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법들을 로직을 짜서 자기의 가설을 검증하는 이 로직을 잘 짜는 게 정말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